안녕하세요.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찐시황 6월 13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아시죠, 이제? 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하루의 제목을 짓는데 오늘은 소부장의 날이라 좀 졌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부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났습니까?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지겹도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지수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양해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 볼이 지금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느낌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탕을 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감기는 아닌데요. 좀 잔기침이 지금 계속 멈추질 않아가지고 일부러 사탕을 좀 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한두 번, 몇 번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길 미리 부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분들은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은요, 외인, 그죠? 외인 아침에 좀 팔았거든요. 수급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수급을 봤더니 아까는 아침에는 팔고 있었는데 장이 좀 오르고 있었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1145억을 매수를 했고 기간이 156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자면은요, 1145억. 근데 요거를 시간대별로 좀 볼게요. 시간대별로 보면은요, 그쵸? 이게 12시 50분 보면은, 그죠? 1시 14분 정도까지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다가 1시 15분부터 매수 우위로 바뀌어서, 그죠? 바뀌면서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막상 지수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고 보긴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일자별로 보면은 선물을 샀잖아요. 그죠? 선물을 샀는데 그때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조금 있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6월 9일, 8일, 7일, 5일, 2일 이때, 그죠? 이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했고요. 일자별로 거래소를 보면은 이때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세가 기관들이, 외국인 팔 때 기관이 사요? 기관이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찐 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주로 운용을 하는 운용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 좀 볼게요. 그것보다는 이 금융투자 외주의 매수세가 시장이 좀 외국인이 팔 때, 이렇게 팔 때, 그죠? 팔 때 일종의 뭔가요? 해지성 매매. 그쵸? 외국인은 선물이 이때 샀으니까는 그때 금융투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지성 매매의 일환인 그 금융투자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일단 파생 포지션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요, 오늘 지수가 2637포인트, 8.6포인트 올라서 끝났고요. 코스닥 기준은 896포인트, 11포인트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고무적인 상황인데 잠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해외 말고 국내로 보겠습니다. 그죠? 지금 지수가 5일선을 닿을랑말랑 하면서 그죠, 여러분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 적이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그죠? 장중에 살짝 깼다가도 다시 들어 올리고요. 이런 장이 꽤 나쁘지 않은 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이러다 빠질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뭐랄까요? 노이즈? 시장 하락에 대한 뭔가 그런 하락에 대한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했던 상황이 전고점이 26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드디어 안착까지 했다. 그렇죠? 이랬다는 점은 일단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했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입장에서 좀 볼게요. 우리가요, 저 2차전지 막 날아갈 때, 그때 기억하시죠? 근데 2차전지가 막 날아간 게 아니고 지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4월 19일 날 913포인트 찍을 때 기억나시죠? 그죠? 이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엔 같은 2000년 대장주가 많이 올랐다가 소위 이렇게 빠졌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전고점 부근인 913포인트를 조금만 올라가면 다시 넘기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가 올랐던 혹은 아직은 시총 상위인 바이오가 올라서 갔던 요 지수 때는 넘어야 될 것 같고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요 시점에서 913포인트 코스닥이 6월달 안에 넘긴다 안 넘긴다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립, 그죠? 틀리면 창피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써줘 보세요. 우리 가족분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는 일단 한번 써줘 보시고,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내가 맞췄다, 네가 틀렸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힘들었었던 전고점 부근까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요. 오히려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바닥권에 있고 움직이지 않고 노이즈가 많을 때 매매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전고점의 부근에 올라설 때의 매매가 조금 더 해볼만 했다는 점, 그죠? 그리고 종목들이 팔딱팔딱 뛰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난주 수, 목부터 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시 시장에서 그렇게 노이즈 낼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요. 뭐 이따 뭐 CPI 이런 거 나오게 하겠지만은 그거야 금리 베이스 된 것들은 일단 물가와 연관이 됐고, 물가와 연관이 된 것들은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오늘로 봤을 때는 크다라고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PT로 돌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외인이 팔아도 아침에 올랐다 말씀을 드렸고, 외인 선물이 샀고 그것을 기관이 매수를 받아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그렇죠? 드디어 중국에서 0레포라는 단기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약간 기사 보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이게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다 아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7일물 0레포 금리 인하. 그냥 편하게 0레포가 뭐예요? 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레포, RP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기존 2%에서 1.9%로 0.1% 포인트 인하를 하고 10bp 정도 인하를 한 거죠. 유동성을 수단을 통해서 은행에 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3,500억 정도 공급을 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은요, 우리가 지금 중국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서프라이즈 수준일 수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와 진짜로 전격적으로 자금을 풀었다라고 보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미국이라든지 일본 타 국가보다 약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중국에 근접돼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갈만하면 빠지고, 특히 우리가 많이 물려있는 삼성전기 같은 주식들 많이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주식들이 갈만하면 빠지는 이유가 중국에서 수요 회복,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IT 업종의 어떤 수요 회복이, 구매력이 증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도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된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50에서 70% 정도 긍정의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발음이 좀 세죠? 지금 사탕이 좀 물고 있어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탕 물고 있어서 지금 조금 그렇고요. 그럼 상해 시장 좀 볼까요? 중국이 지금 보면은 홍콩부터 볼게요. 홍콩. 홍콩으로 봐서 차트.
세팅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세팅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항생 보이시죠? 0.6%. 그리고 홍콩 그죠? 0.5%.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상해 0.15%. 그죠? 뭔가 그럴싸하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국내에 있는 약간 중국 수요회복 관련된 주식들의 일부 좀 움직였을 뿐이지, 그러더라도 중국에서 뭔가 새로운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썩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금 기사 보시면은 오늘 그 레포금리 0레포금리 인하가요. 어디 있지? 그래요. 여기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안 되는 기간 안쪽에서 처음으로 그죠? 완화적인 정책을 낸 거예요. 중국은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디플레 다 빠지는 거죠. 디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돈을 풀어야 되고 그죠?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막상 기존 중국 정부가 갖고 있었던 GDP 5% 정도까지야 해볼만 하다고 느꼈나 봐요. 어찌됐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한동안 쳐다보지 않았었고 그에 대한 수혜는 한국이 일부를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처음이 조금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요게 중요해요.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오늘 15일 MLF로 중기 유동성금리죠. 유동성 지원장고 요게 대출금리의 기준금리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15일 날 하는 인민은행에서 발표도 아마 MLF 금리도 조금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자고요. 우리는요, 뭐 중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질문이요. 박현상 차장이 제일 좋아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저는요, 시장이 우호적인 국가는 다 좋습니다. 그냥요. 그게 맞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정치 얘기할 필요 전혀 없고요. 없습니다. 그냥 그 정책이 시장과 좋냐 안 좋냐. 조금 안 좋으면 좀 속으로는 욕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어쨌든 이번 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동등한 수준을 이해할 것은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세 줄 했네요. 여기서 또 오늘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큰 이슈,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저기가 어쩌고 저쩌고 혹은 매크로상으로 막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얘기보다는요. 반도체가 쌌으니까,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가 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걸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실 거고. 질문할게요. 제가 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집중. 지난주 사실은요. 반도체가 오르기 시작하고 나서 한 5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반도체 D램 가격 반등하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그 전까지는 감산하고 전혀 얘기가 없다가 그죠? 반도체 주식이 오르니까 드디어 반도체가 가냐? 똑같습니다. 썸머랠리의 기대감은 항상 있어 왔었는데 어떨까 여러분들? 질문 여기서 한번 써주세요. 썸머랠리가 올 것 같다 1번, 2. 장 빠질 것 같다 2번, 3번 다 필요 없다 내 갈 길만 찾아가면 된다 3번. 한 1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3번이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 내 살 길만 잘 찾아서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 근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계속 빡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수가 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들이다 올리는 시장도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 올랐다가 엔솔 올랐다가 오늘처럼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랐거나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순환매단을 이루면서 움직여야 시장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왜냐면 매매하는 손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그에 대한 예단은 역시 금물이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내 살 길만 잘 찾고 기존에 하던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썸머리에 대한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각 방송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찍고 우리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해보면 된다, 해볼만 하다로 좀 약간 비겁하게 의견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요, 오늘 밤이죠. 우리가 자료가 우리 지금 영상이 송출될 때쯤 조금 이따 9시 반에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CPI 지수요. 헤드라인 4.9 지난달에 나왔고 컨센서스가 4.1%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3시 반인가요? 그죠? 우리는 모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FOMC 아마도 동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아마도 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소위 물가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고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목요일 날이 오히려 FOMC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써놨는데 미국 시장에서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또. 아, 왜 얘가 이런 얘기 했구나라고 좀 느낌이 오시겠죠? 오히려 FOMC 이후에 만약에 잘 나와서, 물론 열어봐야 됩니다. 금리 동결이 나와서, 혹은 뭐 인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직 패드워치상. 어찌됐든 시장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와서, 혹은 점도표가 7개 그 인상으로 찍혀있던 점도표가 뭐 5개 이상으로, 이하로 좀 떨어진다라든지, 그러면 11월이 아닌 뭐 빨리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든지, 혹은 그 직후에 발표할 파월 의장의 뭔가의 멘트 자체가 그렇게 호키시하지 않을지,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의견은 다소 호키시하겠지만 그래도 동결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강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위에 플롯하게 혹은 올랐다 하더라도, 아, 내가 FOMC 이후에 주식을 보고 질러야지 하는 분들한테, 그죠? 대부분 지난주까지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이거 확인하고 뭐 하자고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했으니까는 그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내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이 비우호적으로 나온다거나, 혹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애매하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꼭지에 몰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느낌 오죠, 여러분들? 좀 사탕 여기 있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찌됐든요, 지금까지 일단 목표 한 것처럼 한 번도 기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 목금이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예정된 이벤트보다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혹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좀 덜 주목하는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발생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이 정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잠시만요. 말씀 좀 드리자면은, 오케이. 요거 지금 미국 주식 시총상위 메가캡이라고 좀 써놨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미국 주식 한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자고 있으니까는요. 나는 조금 말씀을 좀 덜 드린 것 같긴 한데요. HTS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소위 기억을 나시죠, 여러분들? 그 시총 상위주들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아, 지수가 꺾이겠다 안 꺾이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일종의 테크니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역시 해볼 만한 공부고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차트 눌러보는 게 뭐 스터디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시총 상위요. 미국 시총 상위 종목들을 시총 상위별로 나래비를 세워봤습니다. 물론 당사 트레이더가 됩니다. 애플, 그죠?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요쪽에 소위 급격하게 무너질 차트라고 보이시는 분 손, 그죠? 얘는 급격하게 무너지겠다. 요런 밴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요, 그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2, 3일 후에 여기서 깰 때 무너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애플 그래 나빠 보지 않는데 그 다음 거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고. 어떨까요, 여러분들? 얘도요. 그죠? 우리 다 생각하실 거예요. 애플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마존. 그죠? 근데 참고로 시총 볼게요. 원화환산 시총으로 보는 게 우리끼리 얘기하기 편합니다. 애플 3,675억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3,675조요. 나도 헷갈렸네. 이 단위가 억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429조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9배 정도 시총. 그죠? 엄청 크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100조요. 아마존 1,600조요. 엔비디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1,200조까지 올라왔어요. 테슬라요. 얘도 많이 올라왔죠. 테슬라는 지금 며칠입니까? 하여튼 뭐 끝이 없도록 상승을 하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테슬라는 좀 급하게 올라왔고 엔비디아는 급하게 올라왔다가 개인적으로는 고가놀이 패턴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고가놀이 패턴 아시죠? 그건 우리가 예전에 급등했던 주식들을 얘기를 할 때 기억나시죠? 급등했던 주식은 밀렸다가도 횡보하다 한번 쌍봉은 치고 죽는다 죽더라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빠졌다가도 한 번 정도는 전고점 부근 트라이 할 텐데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AI가 바로 죽진 않겠구나. 뭔가 뭔가 얘기가 나오더라도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슈팅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옆으로 행보를 하거나요. 어찌됐든 테슬라까지 봤죠, 여러분들. 그리고 알파벳 AC, 구글이죠, 구글. 그 메타, 페이스북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88에서 271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3배 반? 페이스북 기준으로. 테슬라요. 올해 1월달 저점 100달러에서 1.5배, 150% 올라오고. 어떨까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8개 종목을 메가캡 8 주식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있긴 있는데 요즘은 좀 회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빵에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그죠? 한 종목이 더 붙어서 메가캡 8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신문상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요. 미국 주식을 보더라도 애플 띄워놓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보더라도 뭔가 급락이 나와서 시장을 힘들게 하거나 그럴 확률은 일단 그렇게 썩 높지는 않지 않을까. 그죠? 그냥 추세를 21선 적어도 애플 기준으로는 요 21선 빨간색 선을 깰 때 뭔가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오늘 밤에 깨면 창피한데요. 그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찌됐든요. 일단 메가캡 A 종목이 최근에 해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AI 끝난 것 같아. 혹은요. 재작년에도 메타버스 끝난 것 같아. 그죠? 메타버스는 끝이 났죠.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추세가 깨지고 대장주들도 깨지고 그래서 그 깨졌다라고 확인하는 거가 거의 한 달 반이 걸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죠? 뭔가 종목의 끝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 내가 미리
엔비디아의 시총은 1,500조가 적당해. 지금 시총인 1,200조가 적당해.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올라서 3,000조가 뭐야. 이런 식으로 예단하는 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그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제가 신입사원 때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데 잘 가는 주식을 제가 나름 고점에 잘 팔았어요. 정말로 기깔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혼났습니다. 아니 그 고객 잘 먹여줬으면 됐지 왜 뭐라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네가 저한테 네가 끝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뭔가 끝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추세의 끝을 다 먹질 못한다. 오히려 계좌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좋은 주식을 잘 사서 끝까지 먹고 나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거의 추세의 끝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보면서 요즘 다 왔다 하는 뭔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침없는 테슬라 써놨죠. 확인하셨죠? 우리 다 보셨죠? 그리고 금리 동결이 인상이든 혹은 동결이든 어떤 것이든 각자의 길을 찾아가서 아까 했던 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잠시만요. 사탕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이게 죄송합니다. 예. 어찌됐든 각자의 길을 찾아갈 겁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독은 끝을 예단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뭐라 그럴까요? 이쪽은 끝까지 안 돼. 그죠? 그 섹터, 한 종목을 계속 안 좋게 바라보는 거. 이것도 독입니다.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요즘 시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가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물려 있었던 모 바이오주를 손절을 치고 반도체를 살까?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시 물 좀 한 잔 먹고요. 네, 다시 제 얼굴 잡아주시고 PT 화면 보시면은요, 그냥 지금부터 얘기로 할게요. 소부장의 분노의 반등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진짜 분노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기억하실 거예요. STI. 후공정, 그죠? 근데 오늘 봤을 때 와 13.9% 올랐다, 많이 올랐다. 원래 어제 좀 올랐는데 오르는 것 같더니, 그런데 요거를 과거로 당겨 볼까요, 여러분들? 쫙 보시죠. 지금 2만 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한 번도 오른 거 다이렉트로 빠졌습니다. 소부장들. 그죠? 그러니까는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 어제 오늘의 상승세는요 13,000원에서 16,000원이니까는 거의 한 1년 빠진 거 이틀 만에 회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서 와, 첫 번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수급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수급을 약간 미친 수급이라 얘기를 하는데, 미친 수급 뭐냐면 금투 보험 투신 사모 기타 금융 빼고 연기금까지 외국인까지 개인 팔고 모든 기관이 웬만하면 기관들이 산 수급을 조금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길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지? 그죠? 이것을 추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얼마나 지겨웠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외국인 기관 32만 주 들어올 때 44만 주나 때릴까? 그죠?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외인 기관이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안 좋은 주식은 있지 않다라는 거. 기술력과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은 많이 물리더라도 혹은 물타기 혹은 좀 버티는 것도 일종의 최근 시장에서는 해볼만 했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는 너무 차트만 보고 여기 깼어 무조건 손을 쳐야 돼 라는 것보다는요, 천천히 어느 자리 올 때까지 분할 매수를 권하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STI도 그랬고, 오늘 인텍 플러스인가요? 그죠? 이 종목도 그죠? 많이 빠지다가 이렇게 지금 19%나 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얘도 혹시 수급을 볼까요? 그죠? 안 바뀌었네 얘는. 그죠? 어쨌든 주수는 다르지만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왔다. 그죠? 조금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시나요? 그래서 장중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도대체 이렇게 시장을,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을 세게 쏘게 했을까 고민했는데, TSMC 실적 발표 부분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TSMC 매출이 1765억 달러, 그죠? 그 우리 돈으로 치면 7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게 마이오와 기준으로는 4.9% 빠진 수치인데, MOM 기준으로는 먼스 오브 먼스, 그러니까 달 단위, 월 단위로 봤을 때는 19% 증가한 수치. 아이폰 15 출시에 대한 부품 제조 시기가 가동률 회복을 조금 보이는 모습. 저는요, 요 레포트를, 요 소식을 듣고 오늘 TSMC도 좀 올랐죠, 대만 시장에서. 아까 그럼 대만 시장 좀 볼까요? 여기서 유한타증권 트레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대만을 딱 눌러요. 하면은 시총산으로 또 바뀝니다. TSMC요. 그죠? 갭 떠서 이렇게 올랐죠. 그죠? 응. 어찌됐든요. 이런 TSMC가 오른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는 TSMC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브 섹터에서도 전월비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시장 내에서. 좀 약간은 저도 이런 부분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제가 신입사원 때 대만 주식을 솔직히 트래킹하는 직원이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즘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죠? 그런데 IT 하면은 어찌됐든 반도체 쪽엔 TSMC가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직은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 시장을 좀 더 보고요. 기타 부품단, PCB라든지 뭐 후공정 혹은 ODM, 팹리스 이런 쪽을 생각을 할 때도 각 대만 종목의 밸류 체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좀 더 그것을 보고 본 사람이 먼저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야 막상 열어보면 대만에서 이게 올랐대. 그죠? 그래서 오늘 대만 지수도 꽤 상승을 했고요. 그죠? 꽤 상승을 했고 TSMC의 실적 발표가 꽤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약간은 그런 거 있죠. 지금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인데 TSMC에 편중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향후 파운드리를 인텔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며칠 전에. 근데 막상 젠슨 황 CEO가 아니다 만났었죠, TSM CEO를.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A100이라든지 H100 칩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긴급한 주문을 넣고 있다라는,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뭔가 시장의 확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만의 서브 섹터들도 전월비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확인을 했다. 드디어 수치로서 데이터로 확인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급속도로 빵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실적 컨퍼런스 이후에, 2분기 컨퍼런스 가이던스 상향 이후에 좀 더 폭발적으로 간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도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간 것처럼 우리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대만 확인돼서 움직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작은 건 봤는데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아직 뭐 기술적인 모양은 응축돼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닉스가 진짜 강하죠. 그죠? 오늘 4% 올랐어요. 오늘 이 무거운 하이닉스가 오늘 시총이 얼마입니까? 8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86조 9,900억이니까는 내일 0. 몇 프로만 올르더라도 87조입니다. 그죠? 엔솔한테 시총 200인 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하이닉스 화이팅. 좀 더 가라. 어찌됐든 여러분들 좀 목소리 좀 갈라지는데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꼭 한 3, 40분 말을 하면 좀 갈라지더라고요. 좀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진짜 안 나요. 저도 잘 버티다가 막판에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 기침은 안 하고 있죠. 지금 매우 노력 중입니다. 잠시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도 많이 다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참고 해요. 참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딸부터 시작해서 좀 감기 환자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PD님도 걸렸다 하시니까는 그쵸. 그래서 혹시 걸리신 분들 계시면 뭐라 그럴까요? 프로폴리스 드시고 힘내시고요. 저도 좀 프로폴리스 캔디 먹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진정돼서 목소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4% 올랐는데 오늘 국내 레포트를 좀 보니까는 하이닉스의 올해 적자 예상 폭이 줄었다가 맞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몇몇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냈을 텐데 뉴스단은 잡히나요? 뉴스단에는 오늘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는요. 볼까요?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2분기 D램 낸드 출하량 기존 예상치 상향 보이며 재고평가 손실 축소. 요게 올해 아마 하이닉스 기존의 예상치가 한 10조 이상을 손실 날 수 있다. 적자 예상을 했는데 요 아마 한 5조에서 6조 정도 손실폭을 줄였다는 아마 내용일 겁니다. 레포트는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이것이 이익 상향 요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하이닉스가 4%대를 쐈다. 그렇죠? 하이닉스만 쏴야 되냐? 내일 삼성전자 좀 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D램 가격 자체가 DDR5 위주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인 DDR4 기존 DDR4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지금 돌릴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이 되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삼성전자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수요 회복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사실은 많이 여쭤보시긴 합니다. 물어보시긴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좋냐? 하이닉스가 좋냐? 이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변동성이 적은 삼성전자고요. 변동성이 큰 거는 하이닉스입니다. 요거를요. 주식 입장에서는 베타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타.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일단 뭔가 매매 플레이를 하시겠다는 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게 맞고 안정성 있게 좀 묻어두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맨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일단요. 요렇습니다. 하이닉스 요렇고요. 소부장 중에서 뭐가 강세였나요? 아까 뭐 인텍플러스라든지 STI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존에 소부장 쪽 섹터가 50종목이 좀 넘는데요. 그래요. 뭐 레포트 나온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면 파크 시스템즈 얘는 좀 EUV거든요. 원자 현미경. 지금 EUV 쪽에서도 이거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분기화를 누르고 그렇죠. 이제 바뀌었죠. 5.7% 올랐는데 비슷비슷하죠. 차트 모양이 파크 시스템즈고 EUV 쪽 원자 현미경이고 또 뭐 있나요? SNS텍. 그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SNS텍은 그죠? 꾸준하게 신고가를 쓰고 있죠. 이런 쪽으로 소부장 내에서도 EUV 쪽도 같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STI 말씀드렸고 또 뭐가 있을까요? PCB 쪽에서 그쵸. TLB요. 그죠? 이게 지금 사실은 25,000원대 혹은 23,000원대 이 마지 종목대를 계속 뚫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13%대나 급증을 했고요. 급증을 했고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으니까 다른 PCB보다 늦게 가긴 할 텐데 역시 외인 기관 쌍끌이 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고민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셌던 걸 내일 붙을까? 그죠? 두 번째, 안 오른 거를 내가 얼만큼 그 다음 쌍끌이를 올 때를 대비해 내가 들어갈까? 혹은 나 싫어. 안 할래. 이것도 세 번째 선택도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다음이 딴 데가 될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그거는요,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죠? 운용 전략이라든지 운용 이렇게 짜진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보시라라는 겁니다. 시장이요, 모를까요? 저는 지난주, 오늘까지 고민을 거의 끝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쁠 것 같으면요, 소부장 2차전지가 동반으로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동반으로 오른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이 오르기 직전에 일어난 현상은 상승 종목도 굉장히 많아진다. 이번에 코스닥이 하락을 하다가 제 노하우까지 다 풀게 돼서 조금 아깝긴 하지만 지수 판단할 때요, 이때쯤인가요, 여러분들? 요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요때쯤. 이때는 제가 찐시장 와가지고 상승 종목 수가 겁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손. 그죠? 그죠? 이렇게 전조현상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요, 2차 전지와 소부장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상승 혹은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여러 종목들이 다 나눠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FOMC 이후 뭐 이런 거를 막 걱정을 한다면 미리 뺐든 혹은 안 샀든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상승을 나타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단 그래서 말을 하다 샜는데 아까 무슨 말을 했었죠? 그죠? 오케이. 좀 사탕이 지금 단물이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판 TLB까지 올랐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외인 기관이 쌍끌이 되는 수급들로 있는 종목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모양을 좀 그럴싸하게 내면서 올라가고 있다. 소부장 쪽에서. 그렇다고 너 박 차장 왜 지금 나 2차전에 들고 있는데 2차전 얘기 하나도 안 하느냐? 에코프로 조금만 있으면 신고가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고점 부인 80만 원을 내일 뚫을 수 있을지가 코스닥 시장의 성패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인데요. 어찌됐든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뚫게 되면, 그죠? 뚫게 되면 뭐가 또 움직일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일단 어제까지 장비도 안 움직였던 거 세게 움직였는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첨가제가 안 움직였는데 아직. 그죠? 충전소도 최근에 슈퍼차저 이슈 나오면서 움직였고요. 테슬라. 그죠? 움직였고. 어디가 안 움직였지? 혹은 장비 안에서 뭐가 안 움직였지? 윤성 FMC가 지금 신고가 찍고 있는데 대장인데 안 올라왔던 장비가 뭘지 여러분 다 스터디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종목들은. 그 제가 종목 추천을 못 드려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거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고 어제 뭐 전문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매매는 해볼만 하게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요. 이런 식으로 2차전지 단에서도 에코프로가 지금 8%는 오르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토하고 있고 80만 원 이상의 뚫을지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귀추가 주목이 된다. 물론 영국 지수인 FTSE ET 지수의 편입 이슈가 좀 있습니다. 31일 아마 예정이 될 텐데 그 편입을 앞두고 그거를 확인한 기관들의 선침해성 물량, 액티브 펀드들의 선침해성 물량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자 판단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그죠, 여러분들? 수급, 어떻게 보면 예정된 이벤트 때문에 들어오는 수급도 매수세입니다. 밸류메이트 때문에 들어오는 것만 주식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느낌 오셨죠? 일단은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시연지까지 말씀 좀 드렸고 또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PT로 돌아와서 소부장 분노의 반등, 메이저 매수세, 이시연지, 에코, WCP, STI, 인텍플러스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죠? 다 했네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사탕 넘긴 겁니다.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 그죠? 조금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요. 정치 테마주. 첫 번째, 해볼까? 두 번째, 안 쳐다본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해볼까라는 선택을 한 순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제가 오늘 직원들께 얘기한 거예요. 고가를 찍었습니다. 올랐는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 반 정도까지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제 하시지를 않길 권해드리긴 하지만 오늘 몇 분들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2시 반까지 어제 저가를 깨지 않네요. 혹은 3시까지 안 내요. 그러면은 일단 다음날 트레이드 해봐도 되시지 않을까라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느낌이 오시나요? 빠질 거는요 미리 빠집니다. 점심때 아침에. 그죠? 조금 해셨던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박찬영 얘기하는 게 그거구나. 변동성을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혹은 약간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나는 누가 된다, 뭐 누가 안 된다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런 매매 플레이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의 한 가지인 정도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자.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종목까지 얘기하기 왠지 너무 작아서 얘기 안 할 텐데 아마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매매하셨던 분들은. 요러고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뭐 장중에 뭐라 그럴까요? 저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전화 주셔도 돼요. 예, 고객들만. 예, 어찌됐든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사용이 오케이. 그래 저희 제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좀 우리의 자세죠. 이 얘기하려고 제가 49분 동안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제가 주식을 하는 몇몇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서베이를 했습니다. 무슨 서베이를 했냐면 흥분했니? 라고 서베이를 좀 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시장에서 2600 좀 이상을 안 찾게 한 상황인데 와 지수 더 간다. 드디어 AI 시작이야. 최 GPT 끝나지 않았어. 또 뭐 있을까요? 2차전이 더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뭔가 막 흥분하면서 이런 것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조금은 FMC를 확인을 해봐야지. 이런 게 더 많아서 너무 흥분하시지도 말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오늘 한두 개 정도 급등이 나온 것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오늘 약간 차량용 반도체 쪽 넥스트 칩, 그죠?
칩셋 미디어 이런 쪽이 좀 세게 쐈죠. 어찌됐든 그걸 가지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밑에 내가 다시 잡아야지. 그리고 현금 20-30% 좀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 몰빵 치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한두 개가 크게 올랐을 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약간 그죠? 워워 현금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약간 삐딱선을 타서 지금 쉬고 있는 섹터, 오늘 제가 소부장만 신나게 떠들긴 했지만 조선 오늘 쉬었고요. 엔터도 쉬었고요. 여러분들. 누리호 발사 3차 성공했잖아요. 우주항도 쉬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쳐다보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 않을까. 아껴뒀던 현금으로 이런 쉬고 있는 섹터를 채우는 거 또 매매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못 샀었던 소부장에서 안 올랐던 것들을 고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골랐었다 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까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이 박 차장, 이 얘기 지금 너만 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들어간 게 추세를 이탈했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손절 치세요 이런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요럴 때 혹은 인버스 많이 샀을 때 혹은 뭐 여러 가지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확인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소위 크게 물리는 겁니다. 좀 약간 쉽게 얘기했네요. 너무 멋있게 얘기하면 내가 틀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계좌가 멍이 들어가게 되고 저는 멋있게 말 못하겠어요. 안 되겠네 저는. 그죠? 그런데 내가 틀림을 인정했을 때 인정하고 남은 현금으로 다른 매매를 그때 유행했던 그때 또 주목을 받았던 섹터를 매매할 때 오히려 좀 더 좋았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너무 손절만 치면 계좌 거지돼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틀린 거를 빨리 인정을 할 때요. 좀 느낌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목소리도 안 좋고 사탕이 여기서 요볼에서 제가 뿔따구 살이 좀 있기 때문에 티는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잘 들어주셔서도 감사드리고요. 조금 서로 다독여가면서 우리 시장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시자고요. 오늘 화요일 찐시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